안녕하세요, 은빛나무 여러분. 손주가 만든 작은 인형 속에 잃어버린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 숨어 있었다면, 6살 아이가 할머니의 눈물을 멈추기 위해 몰래 준비한 비밀이 있다면, 오늘은 작은 인형 하나가 한 할머니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그 따뜻하고도 먹먹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손주가 만든 인형, 그 안에서 발견한 쪽지. 1장. 느지막한 오후. 작은 선물. 현관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고 빠른 걸음이었습니다. 내 심장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할머니, 6살 손주 강우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재빨리 손을 닦았습니다. 앞치마를 벗으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강우는 숨을 헐떡이며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 손에 무언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 강우가 내 앞으로 쪼르르 달려왔습니다. 두 손을 쫙 펼쳤습니다. 거기엔 작은 천인형이 있었습니다. 색종이와 헝겊 조각을 꿰맨 것 같았습니다. 엉성하고 투박했습니다. 팔이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았습니다. 눈은 단추로 붙였는데 하나는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우의 얼굴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환했습니다. 내가 만든 거야, 할머니. 강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무릎을 굽혀 강우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천천히 인형을 받아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묵직했습니다. 솜을 많이 넣은 모양이었습니다. 실밥이 군데군데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색종이는 풀칠이 덜 돼서 한쪽이 말려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만들었어. 선생님이 할머니 주라고 했어. 강우는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숨을 고릅니다. 마음에 들어?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할머니 인생에서 받은 선물 중에 제일 예뻐.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강우는 까르르 웃으며 내 품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인형을 한 손에 들고 강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작고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요즘 들어 이런 순간이 참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말입니다. 엄마는? 내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회사 가야 한대. 아빠도. 그래서 나 오늘 할머니 집에서 자고 간대. 강우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오늘 뭐 해줄까? 할머니가 강우 좋아하는 거 만들어줄게. 닭강정. 강우가 소리쳤습니다. 그래, 닭강정 만들어주마. 강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손가락 사이로 스르르 빠져나갔습니다. 강우는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로 뛰어갔습니다. 곧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화 주제가가 흘러나왔습니다. 인형을 들고 천천히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햇빛이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와 복도를 밝혔습니다. 책상 위에 인형을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잠시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엉성하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강우의 작은 손이 한 땀 한 땀 꿰맨 흔적이 보였습니다. 실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어떤 곳은 너무 세게 당겨서 천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어떤 곳은 느슨해서
솜이 비쳐 보였습니다. 인형의 머리를 살짝 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인형 안에서 묵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손끝으로 천천히 눌러봤습니다. 뭔가 단단한 게 만져졌습니다. 다시 인형을 들어 올렸습니다. 귀 옆에 갖다 댔습니다. 살짝 흔들었습니다. 딸깍. 작지만 분명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뭘 넣었을까? 중얼거렸습니다. 아이들이 공예를 만들 때 장난으로 작은 물건을 넣기도 합니다. 단추나 구슬 같은 것 말입니다. 하지만 이 묵직함은 달랐습니다. 무게의 중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소리도 달랐습니다. 플라스틱이 아니었습니다. 금속 같았습니다. 인형을 책상 위에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열어봐야 하나? 강우가 공들여 만든 건데.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뭔가 중요한 걸 발견할 것 같은 예감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인형을 다시 들었습니다. 뒤쪽을 살폈습니다. 실밥이 꽤 튼튼하게 꿰매져 있었습니다. 강우 혼자 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도와준 흔적이 보였습니다. 실이 가지런했습니다. 매듭도 단단했습니다. 거실에서 강우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문을 조금 닫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작은 가위를 꺼냈습니다. 인형을 다시 들고 조명 아래 앉았습니다. 뒤쪽 실밥이 보였습니다. 가위날을 천천히 가져갔습니다. 툭! 실아놀이 끊어졌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툭! 또 한 올.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툭! 툭! 세 번째, 네 번째 실을 자르자 천틈이 조금 벌어졌습니다. 하얀 솜이 비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툭! 툭! 실밥이 하나씩 풀렸습니다. 솜이 천틈 사이로 비어져 나왔습니다. 손가락으로 살짝 헤쳤습니다. 그 안쪽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천틈을 더 벌렸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이 보였습니다. 접혀 있었습니다. 구겨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 밑에는 무언가 더 있었습니다. 천천히 종이를 꺼냈습니다. 작은 손으로 접었다 폈다 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작은 단추 2개가 나왔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강우가 좋아하는 색깔들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솜을 더 헤쳤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멈췄습니다. 작은 목걸이 펜던트였습니다. 은빛 체인에 달린 작은 하트 모양. 20년 전 남편이 내 생일날 시장 좁은 골목에서 두 손으로 건네주던 그 펜던트. 비싸지 않지만 마음만은 크다고 생각해.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 웃음이 눈앞에 선했습니다. 매일 했습니다. 밥할 때도, 잘 때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매일, 매일. 그런데 2달 전쯤 잃어버렸습니다.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몰랐습니다. 집안을 뒤졌습니다. 침대 밑을 기어 들어가며 들여다봤습니다. 옷장을 비웠습니다. 서랍을 다 꺼냈습니다. 찾지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 밥맛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준 마지막 선물이었는데
20년을 함께한 그 펜던트를 그것마저 잃어버렸다는 게 너무 속상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그 펜던트만은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던 기억이었습니다. 잃어버린 날 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혼자 울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펜던트가 내 손 안에 있었습니다. 강우가 만든 인형 안에서 펜던트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은빛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에서 강우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화 주제가가 흘러나왔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내 손 안에는 20년 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체인 끝이 조금 휘어져 있었습니다. 펜던트 뒷면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영원히 남편이 새겨 넣은 글씨였습니다. 그 글씨를 손끝으로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피부에 닿았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펜던트 위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접힌 종이를 펼쳤습니다. 서툰 글씨가 삐뚤빼뚤 적혀 있었습니다. 크레파스로 쓴 글씨였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 첫 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지만 두 번째 줄이었습니다. 내가 할머니 옆에 있을게. 마지막 줄이었습니다. 글씨 끝에는 작은 그림 하나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손주, 그리고 하늘 위에 미소 짓는 할아버지 그림이었습니다. 구름 위에 떠 있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종이를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펜던트를 다시 쥐었습니다. 꽉! 3개. 금속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속이 뜨거워졌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날 밤 강우는 내 옆에서 잠들었습니다. 작은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우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강우의 볼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긴 속눈썹이 떨렸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뭔가 좋은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펜던트를 쥔 손이 아직도 떨렸습니다. 강우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한참을 오래 강우는 뒤척이며 내 팔을 꼭 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강우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강우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만들었습니다. 빵도 구웠습니다. 우유를 데웠습니다. 식탁을 차리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물어봐야 할까? 강우가 놀라지 않게, 부담스럽지 않게. 강우가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할머니, 배고파? 잠이 덜 깬 목소리였습니다. 어서 와. 씻고 와. 나는 강우를 화장실로 데려갔습니다. 세수를 시켰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줬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나는 강우를 계속 쳐다봤습니다. 강우는 열심히 계란말이를 먹었습니다. 우유를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할머니, 왜 자꾸 쳐다봐? 강우가 물었습니다. 그냥 우리 강우가 예뻐서. 나는 웃었습니다. 강우는 희죽 웃으며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나는 말을 꺼내고 싶었습니다. 인형 이야기를, 펜던트 이야기를.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밥을 다 먹고 강우는 TV를 보러 갔습니다. 나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거품이 일었습니다. 접시를 닦으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강우가 어떻게 그 펜던트를 찾았을까? 내가 찾지 못한 것을 6살짜리가 어떻게 찾았을까? 그리고 왜 인형 안에 넣었을까? 나한테 그냥 줄 수도 있었을 텐데. 2장 6살 아이가 숨긴 비밀. 설거지를 끝내고 나는 거실로 갔습니다. 강우는 소파에 앉아 만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강우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강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강우야.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응? 강우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물어볼 게 있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뭐? 이번엔 고개를 돌렸습니다. 큰 눈이 나를 쳐다봤습니다. 어제 준 인형 말이야. 안에 뭘 넣었지? 강우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강우의 표정이 조금 굳었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강우야, 할머니한테 말해줄래? 화 안 내. 궁금해서 그래. 나는 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강우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가락으로 소파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손가락을 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울어서. 응?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강우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할머니가 자꾸 우는 거 봤어. 밤에. 지난번에 할머니 집에서 잤을 때 할머니가 거실에서 울고 있었어. 강우가 고개를 들어 나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조금 고여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래서 나 할머니 방에 들어갔어. 그 목걸이 찾으려고. 강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목걸이? 물었습니다. 응. 할머니가 늘 차고 있던 거. 할아버지 사진 옆에 놓여 있던 거. 그거 없어졌잖아. 강우가 말했습니다.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강우가 그런 걸 다 알고 있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찾았어. 할머니 책상 뒤에 떨어져 있었어. 책상 뒤에? 되물었습니다. 응. 책상이랑 벽 사이. 진짜 좁은데. 강우가 작은 손가락을 보여주며 꾹꾹 미는 신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밀어서 꺼냈어. 나는 손이 작으니까 들어갔어. 할머니 손은 안 들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책상 뒤였구나. 미처 생각하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꺼냈어. 그런데 할머니한테 그냥 주면 할머니가 또 울 것 같았어. 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생각나서. 할아버지 보고 싶어서. 할머니가 우는 거잖아.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봤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강우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그랬어. 할머니한테 힘이 되는 걸 같이 주면 어떻겠냐고. 목걸이랑 할머니를 위로하는 편지를. 그래서 인형 안에 넣기로 했어. 선생님이 같이 넣어줬어. 실도 꿰매줬어. 강우를 꼭 안았습니다. 강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래서 인형 안에 넣었어. 할머니가 인형 보면 나 생각날 것 같아서.
강우가 내 품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쪽지도 썼어. 선생님이 도와줬어. 글씨도 고쳐줬어. 강우의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우리 강우가 이렇게 컸구나. 강우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미안해. 몰래 방에 들어가서 강우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미안할 거 없어. 강우 덕분에 할머니가 다시 찾았잖아. 그리고 강우 마음까지 알게 됐잖아. 강우를 다시 안았습니다. 강우의 머리에서 샴푸 냄새가 났습니다. 달콤한 냄새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안 울어? 강우가 물었습니다. 응, 안 울어. 강우가 있는데 왜 울어? 환하게 웃었습니다. 강우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강우 엄마가 데리러 왔습니다. 엄마, 강우가 뛰어갔습니다. 나는 현관까지 나갔습니다. 어머니, 강우 잘 있었어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강우가 얼마나 착한데. 나는 며느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닭강정 해줬어. 강우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그래, 할머니한테 고맙다고 해야지.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강우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웃었습니다. 별 말씀을. 또 와. 나는 강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강우와 며느리가 떠나고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인형이 있었습니다. 실밥을 뜯어낸 흔적이 보였습니다. 나는 인형을 들었습니다. 다시 꿰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랍에서 바늘과 실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실밥을 꿰맸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강우가 만든 것처럼, 아니, 강우보다 더 정성스럽게. 카메라가 인형을 천천히 비추듯 작은 실밥이 하나씩 틈을 메워갔습니다. 펜던트는 작은 상자에 넣었습니다. 아직 목에 걸 마음이 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마음이 준비되면 다시 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쪽지는 책상 서랍 가장 안쪽에 넣었습니다. 가끔 꺼내보려고요. 강우의 글씨를 보면 힘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인형 꿰매기를 끝내고 나는 인형을 거실 선반에 올려놓았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인형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나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거실 선반을 쳐다봤습니다. 인형이 보였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씹었습니다. 삼켰습니다. 예전보다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책을 꺼냈습니다. 읽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강우 생각뿐이었습니다. 6살짜리가 할머니를 위해 그런 일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책을 덮었습니다. 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쪽지를 꺼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 할아버지 보고 싶지만 내가 할머니 옆에 있을게. 쪽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3장 할아버지의 빈자리.
강우가 떠나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참새들이 지저귀고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졌습니다. 오랜만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커튼을 활짝 걷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걸레질을 했습니다. 먼지를 털었습니다. 창문을 닦았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청소였습니다. 요즘 들어 집 안 관리가 소홀했었습니다. 혼자 사니까 대충 하게 됐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뭔가 힘이 났습니다. 청소를 하면서 나는 강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 강우가 오면 집이 깨끗하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점심때쯤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점심 드셨어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방금 먹었어. 대답했습니다. 강우 어제 집에 잘 갔어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럼 잘 놀다 갔지. 말하며 저절로 웃음이 났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요즘 목소리가 좀 그러셨는데 오늘은 밝으신 것 같네요. 아들의 말에 속이 따뜻해졌습니다. 응, 괜찮아. 걱정 마. 혹시 필요한 거 없으세요? 없어. 다 있어. 그럼 주말에 들를게요. 그래. 조심해서 와. 전화를 끊고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내 목소리가 밝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나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눈가의 주름은 그대로였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표정이 달랐습니다. 입꼬리가 조금 올라가 있었습니다. 나는 거울 속 내 얼굴을 한참 봤습니다. 변했네. 속삭였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나는 집 근처 슈퍼에 갔습니다. 장을 봐야 했습니다. 강우가 좋아하는 과자도 사야 했습니다. 다음에 올 때 주려고요. 슈퍼에 들어가니 주인 아줌마가 반겼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그러게요. 요즘 집에만 있었네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안색이 좋아 보이세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아줌마가 물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그냥 손주 덕분에 기분이 좋아서요. 손주가 몇 살이에요? 6살이요. 아이고, 그때가 제일 예쁜 나이지.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가방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와 장 본 것을 정리했습니다.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과자는 선반에 올려놓았습니다. 강우 눈높이에 맞춰서요. 다음에 오면 바로 보일 것입니다.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저녁을 먹고 남편 사진을 꺼냈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사진이었습니다. 결혼 20주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나도 웃고 있었습니다. 젊었습니다.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작게 불렀습니다. 강우가 컸어요. 할머니 마음까지 헤아려요. 사진 속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강우가 당신이 준 목걸이 찾아줬어요. 책상 뒤에 떨어져 있었대요. 강우가 찾았어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번엔 깊숙이 넣지 않았습니다. 위쪽에 놓았습니다. 가끔 꺼내 볼 수 있게요. 밤이 되었습니다. 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이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강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할머니, 내가 할머니 옆에 있을게. 강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습니다. 집 근처 공원이었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기도 했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공원을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많이 변했습니다. 밝았던 성격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졌습니다. 집에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덜 힘들어졌습니다. 밥맛도 조금 돌아왔습니다. 사람들과 말하는 것도 괜찮아졌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옆에 누군가 앉았습니다. 나이 지긋한 할머니였습니다. 날씨 참 좋네요.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게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요즘 자주 보는데 이 근처 사세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저기 아파트에 살아요.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도 저기 살아요. 몇 동이세요? 5동이요. 아이고, 저도 5동인데 몇 층이세요?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할머니는 같은 동 위층에 산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나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손주는 있으세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손주가 하나 있어요. 6살이에요. 아이고, 예쁠 나이네요. 저는 손주가 셋이에요. 다들 멀리 살아서 자주 못 봐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러시구나. 저는 가까이 살아서 자주 봐요. 부럽네요. 손주가 자주 오면 힘이 나죠? 그럼요. 요즘 손주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나는 웃었습니다. 할머니와 한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 전화번호도 교환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자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새로운 친구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요즘 들어 사람들과 만나는 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피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사장. 조금씩 나아지는 날들. 일주일 후 주말, 아들 가족이 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강우가 먼저 뛰어들어왔습니다. 어서 와. 강우를 안아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힘을 줘서 안았습니다. 강우는 까르르 웃었습니다. 어머니, 안 보는 사이에 더 좋아 보이세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래, 요즘 좀 괜찮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뭐 좀 사왔어요. 아들이 과일 상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또 이런 거 사오고. 돈 아까운데.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니 드시라고 사온 거예요.
받으세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과일 상자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고마워.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었습니다. 미리 준비해뒀습니다. 불고기를 했습니다. 나물도 무쳤습니다. 된장찌개도 끓였습니다. 밥도 많이 지었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많이 준비하시면 어떡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가족 다 모였는데. 흐뭇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강우는 벌써 불고기를 집어먹고 있었습니다. 맛있어. 강우가 소리쳤습니다. 강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들의 회사 이야기, 며느리의 직장 이야기, 강우의 어린이집 이야기. 오랜만에 집안이 시끌벅적했습니다. 좋았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강우가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 이름도 하나하나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 친구랑 블로그로 로봇 만들었어. 우와, 정말? 어떤 로봇? 진짜 큰 로봇. 이만큼. 강우가 두 팔을 벌렸습니다. 모두 웃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도와줬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같이 해요. 며느리와 나란히 섰습니다. 어머니, 강우가 요즘 할머니 이야기를 많이 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래. 네. 강우가 어린이집에서 인형 만들 때요. 선생님이 가족 중 한 명 주라고 하셨대요. 강우가 고민도 안 하고 바로 할머니 준다고 했대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강우가 참 착하죠. 그럼 어머니 닮아서 마음씨가 고와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갔습니다. 아들과 강우는 바닥에 앉아 레고를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아빠 여기. 강우가 블록을 건넸습니다. 그래, 고마워. 아들이 받아서 끼웠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이런 순간이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햇빛이 거실 바닥에 길게 내려앉았습니다. 강우야, 할머니한테 보여줄 거 있지?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 맞다. 강우가 벌떡 일어나 가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뭔가를 꺼냈습니다. 나한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할머니와 강우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해가 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우와, 우리 강우가 그렸어?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응, 할머니 주려고 그렸어. 강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예쁘다. 정말 예뻐. 그림을 찬찬히 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강우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나 다음에 또 그림 그려줄게. 강우가 말했습니다. 강우의 뺨에 뽀뽀했습니다. 강우는 킥킥 웃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아들 가족은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고.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할머니, 안녕. 강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 강우야. 또 와. 손을 흔들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우가 준 그림을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자석으로 고정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그림이 보일 것입니다. 그림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웃고 있는 할머니와 강우. 저절로 웃음이 났습니다. 손끝으로 그림을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홀로 앉아 있을 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강우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공원에서 만난 할머니처럼 새로운 친구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나를 지켜보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5장. 펜던트를 다시 걸다. 한 달 후,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선선해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긴 옷을 꺼냈습니다. 옷장을 정리했습니다. 여름 옷을 넣고 가을 옷을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일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예전엔 옷에 신경 쓰지 않았는데 요즘은 달랐습니다. 밖에 나갈 때 단정하게 입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랍을 열었습니다. 펜던트가 들어있는 상자가 있었습니다. 상자를 꺼냈습니다. 열었습니다. 펜던트가 반짝였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펜던트를 꺼냈습니다.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천천히 목에 걸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펜던트를 보며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손끝이 가늘게 떨리며 펜던트를 쓰다듬었습니다. 작은 하트 모양이었습니다. 뒷면에 영원이라는 글씨도 만졌습니다. 영원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의 사랑, 강우의 마음, 모두 이 작은 펜던트 안에 있었습니다. 그날 펜던트를 하고 밖에 나갔습니다. 슈퍼에 갔습니다. 주인 아줌마가 알아봤습니다. 어머니, 오늘 왠지 더 예뻐 보이세요. 그래. 뺨에 살짝 홍조가 올랐습니다. 목걸이 새로 하셨어요? 아니, 예전에 하던 건데 잠깐 안 했다가 다시 했어. 그래도 잘 어울리세요.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장을 봤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간단하게 국수를 삶았습니다. 김치도 꺼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거실로 갔습니다. 인형이 선반에 있었습니다. 나는 인형을 내려다봤습니다. 강우가 만든 인형. 그 안에 펜던트와 쪽지를 넣어준 인형. 고마운 인형이었습니다. 오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강우가 할머니 집에 가고 싶다는데 괜찮으세요? 그럼 얼마든지. 나는 기뻤습니다. 그럼 토요일에 갈게요. 저희는 일이 있어서 저녁에 데리러 갈게요. 알겠어. 강우랑 재미있게 놀고 있을게. 고맙습니다, 어머니. 전화를 끊고 나는 웃었습니다. 강우가 온다니 벌써부터 설렜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집을 치웠습니다.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걸레질도 했습니다.
강우가 좋아하는 간식도 준비했습니다. 과자, 사탕, 주스 모두 챙겼습니다. 점심 메뉴도 생각했습니다. 강우가 좋아하는 김치볶음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오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나는 뛰다시피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강우가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어서 와. 나는 강우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강우 잘 부탁드려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걱정 마렴. 재미있게 놀고 있으마. 저녁 6시쯤 올게요. 알겠어. 며느리가 떠나고 강우와 나만 남았습니다. 강우야, 뭐 하고 싶어? 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 레고 하고 싶어. 강우가 말했습니다. 그래, 레고 하자. 나는 강우와 함께 거실 바닥에 앉았습니다. 레고 상자를 꺼냈습니다. 지난번에 아들이 놓고 간 것이었습니다. 강우는 신이 나서 레고를 쏟아냈습니다. 알록달록한 블록들이 바닥에 펼쳐졌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 만들자. 강우가 말했습니다. 그래, 집 만들자. 나는 강우와 함께 블록을 끼웠습니다. 강우는 벽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서툴렀습니다. 블록이 잘 안 맞았습니다. 강우가 도와줬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하는 거야. 강우가 블록을 끼워줬습니다. 그래, 고마워. 나는 웃었습니다. 강우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1시간쯤 블록을 하고 점심을 먹었습니다. 김치볶음밥이었습니다. 계란도 올렸습니다. 강우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할머니가 만든 건 다 맛있어. 강우가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강우가 잘 먹어주니까 할머니가 기분 좋지. 나는 강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밥을 먹고 강우는 낮잠을 잤습니다. 나는 강우 옆에 누웠습니다. 강우의 잠든 얼굴을 봤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나도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남편이 나왔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강우도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눈을 뜨니 오후였습니다. 강우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밝았습니다. 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강우가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응, 잘 잤어? 나는 방으로 갔습니다. 응. 강우가 비비고 일어났습니다. 간식 먹을까? 응. 강우가 대답했습니다. 간식을 먹고 우리는 다시 놀았습니다. 그림도 그렸습니다. 책도 읽었습니다. 강우는 내 무릎에 앉아 책을 들었습니다. 나는 강우에게 책을 읽어줬습니다. 강우는 열심히 들었습니다. 가끔 질문도 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뭐예요? 이건 말이야. 설명을 해주면 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왔습니다. 강우야, 엄마 왔다. 나는 강우에게 말했습니다. 벌써? 강우가 아쉬워했습니다. 다음에 또 오면 되지. 나는 웃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강우 말썽 안 부렸죠?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아니, 우리 강우가 얼마나 착한데.
다행이네요. 강우야, 인사해. 할머니, 고맙습니다. 강우가 말했습니다. 천만에. 또 와. 나는 강우를 안았습니다. 강우와 며느리가 떠났습니다.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나는 목에 걸린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강우 덕분에 다시 찾은 펜던트, 남편이 준 펜던트. 이제 이 펜던트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사랑뿐 아니라 강우의 사랑도 담긴 펜던트였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운 힘도 담겨 있었습니다. 6장. 따뜻하게 이어진 사람들. 계절은 완전히 가을이 되었습니다. 나뭇잎이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나는 두꺼운 옷을 입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에 낙엽이 쌓여 있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낙엽을 밟으며 걸었습니다. 낙엽을 밟을 때마다 나는 소리가 좋았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새들이 날아갔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나는 목에 걸린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이제 이 펜던트를 만질 때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대신 감사했습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했다는 것, 강우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 모두 감사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강우 엄마였습니다. 어머니, 강우가 어린이집에서 또 그림 그렸어요. 할머니 얼굴이래요. 사진 보내드릴게요. 사진이 왔습니다. 강우가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웃고 있었습니다. 목에 목걸이도 그려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고마워, 우리 강우 참 기특하네. 집에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난방을 켜뒀었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선반에 인형이 있었습니다. 강우가 만든 인형. 나는 인형을 내려다봤습니다. 옆에 펜던트를 넣었던 작은 상자를 놓았습니다. 이제 비어 있었습니다. 펜던트는 내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강우가 그린 그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모두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는 앨범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앨범이었습니다.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남편과의 사진, 아들 어렸을 때 사진, 가족 사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 힘들었던 순간들, 모두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예전엔 이 앨범을 보면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따뜻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나는 서랍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최근에 인화한 사진이었습니다. 나와 강우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지난번에 강우가 왔을 때 며느리가 찍어준 사진이었습니다. 나는 강우를 안고 있었습니다.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사진을 빈자리에 붙였습니다. 완성이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이어졌습니다. 앨범을 덮었습니다. 책장에 다시 꽂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봤습니다.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예전엔 드라마를 봐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달랐습니다. 재미있게 봤습니다. 웃기도 했습니다. 가끔은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감정이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드라마가 끝나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늘의 날씨, 내일은 흐리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내일 뭘 할까 생각했습니다. 장을 봐야 했습니다. 병원도 가야 했습니다. 정기검진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엔 공원에서 만난 할머니와 차를 마시기로 했습니다. 할 일이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불을 덮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았습니다. 별도 보였습니다. 깜빡였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잠이 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힘들었습니다.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강우 덕분에 변했습니다. 작은 인형 하나, 그 안에 들어있던 펜던트 하나, 쪽지 하나, 그것들이 나를 변하게 했습니다. 강우는 6살이었습니다. 어린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나를 살렸습니다. 희망을 줬습니다. 위로를 줬습니다. 사랑을 줬습니다.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어느 날 강우가 또 왔습니다. 이번엔 아들 가족 모두 왔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나는 미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전도 부쳤습니다. 갈비찜도 했습니다. 강우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이제 음식을 만드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게 기뻤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많이 준비하시면 어떡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가족 다 모였는데. 나는 웃었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모두 둘러앉았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었습니다. 집안이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 강우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또 그림이었습니다. 이번엔 우리 가족이 모두 그려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 강우, 그리고 하늘 위의 할아버지. 우와, 우리 가족이다. 나는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응, 우리 가족. 강우가 말했습니다. 그림 속 할아버지는 구름 위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림을 한참 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웃었습니다. 고마워, 강우야. 정말 예쁘다. 나는 강우를 안았습니다. 강우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살아있는 온기였습니다. 어머니, 요즘 정말 좋아 보이세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물었습니다. 네. 예전하고 많이 달라지셨어요. 표정도 밝아지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다 강우 덕분이에요. 나는 강우를 봤습니다. 강우는 열심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강우가 커서 할머니 모시게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강우 장가가는 것도 봐야지. 나는 웃었습니다. 할머니, 나 장가 안 갈 거야. 할머니랑 계속 살 거야.
강우가 말했습니다. 모두 웃었습니다. 밥을 먹고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거실로 나와 차를 마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시간이 빨리 갔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들 가족은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 나는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할머니, 또 올게. 강우가 말했습니다. 그래, 또 와. 할머니가 기다릴게. 나는 강우를 안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선반을 봤습니다. 인형이 있었습니다. 강우가 만든 인형. 그 옆엔 강우가 그린 그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모두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보물들이었습니다. 나는 목에 걸린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손의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여보, 작게 불렀습니다. 우리 손주 잘 컸죠? 당신을 닮아 착해요. 마음이 따뜻해요. 나는 속삭였습니다. 남편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붉은색, 주황색, 분홍색, 하늘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창가로 갔습니다. 노을을 한참 봤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로 조용히 옮겨가는 거였습니다. 인생은 계속된다는 것을,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남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은 다른 사람을 통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남편은 떠났지만 그의 사랑은 내 안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강우에게 전해졌습니다. 강우는 또 그 사랑을 나에게 돌려줬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순환했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강우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공원에서 만난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나를 지켜보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들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집 안불을 켰습니다. 거실이 환해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날이 될까요? 평범한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행복한 날, 감사한 날, 그리고 주말이 되면 강우가 또 올 것입니다. 또 놀 것입니다. 웃을 것입니다. 그 순간들이 나를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불을 덮었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 가족과 함께한 시간, 강우의 웃음소리, 며느리의 따뜻한 말, 아들의 다정한 목소리, 모두 감사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남편이 나왔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강우도 있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구려. 남편이 말했습니다. 네, 잘 지내요.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나는 항상 당신 곁에 있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아요. 알고 있어요. 나는 웃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꿈을 기억했습니다. 남편의 얼굴, 남편의 목소리, 선명했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대신 감사했습니다. 일어나서 커튼을 걷었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속삭였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선반 위 인형을 바라봤습니다. 강우가 만든 인형. 그 작은 인형이 나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 마음은 이어져 있구나. 강우와 나, 남편과 나, 아들과 나, 며느리와 나, 모두 연결되어 있구나. 사랑으로, 따뜻한 사랑으로. 오늘도 인형 옆에서 작은 햇살이 흘렀습니다. 그 빛 속에 남편이 함께 있었습니다. 은빛나무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손주가 만든 작은 인형 하나, 그 안에 담긴 사랑이 한 할머니의 삶을 얼마나 따뜻하게 바꿨는지 느껴지셨나요? 6살 아이의 작은 손이 할머니의 멈춰있던 시간을 다시 흐르게 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작은 사랑들, 그것들이 모여 우리 인생을 빛나게 만듭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마음을 전해보시면 어떨까요? 그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로 작가의 마음을 응원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